경련을 위해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한 9시 반 정도에 자가지고요. 한 2시는 몸이 저절로 일어나져요. 그래서 2시에 일어나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먹죠. 먹은 다음에 이제 가볍게 밖에 나가서 가볍게 러닝을 뛰어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또 가볍게 또 커피 한 잔을 먹습니다. 이렇게 커피를 마신 지도 벌써 10년째라고요. 또 커피를 보통 한 12개 정도, 12개에서 15개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커피를 또 찾는데요. 이렇게 하루에도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 식사할 때를 제외하곤 물은 전혀 마시지 않게 된다고요. 지금도 한 30분에 하나씩 먹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커피 맛을 알 때는 진짜 제가 커피를 하루에 30점 정도 먹었거든요. 지나치게 마시는 커피 탓에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년 전 얘기인데 그때 건강검진 받았을 때 혈압을 쟀었는데 한 150, 160까지 나갔어요. 고혈압이라고 해가지고 커피 양을 좀 줄이라고 시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줄이면 괜찮냐 했더니 하루에 무조건 3잔 이내로 줄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혈압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커피를 끊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못 잘 때도 많아졌는데요. 커피 중독이란 생각에 끊어보려고 설탕물도 먹어보고 노력했지만 금단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작업을 하게 되면 커피를 안 먹게 되면 약간 산만해진다고 할까요? 시적으로는 중독이라는 걸 많이 느꼈죠. 심지어 외출을 할 때도 커피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데요.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로 인해 고민이 크답니다. 제가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많이 먹는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해결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요. 좋아하시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건강 상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이게 커피 중독이라고 느낄 정도로 많이 드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예, 뭐 지금 보니까 저거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독 수준이 많네요. 많이 드시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적정량을 섭취할 때, 예, 그 우리가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좀 저렇게 중독 정도 되면 하는데 그 저런 경우는 이제 갑자기 예, 커피를 오늘 갑자기 끊게 되면은 이 부작용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좀 기간을 넉넉히 갖고 좀 줄이면서 또 커피 대신 마실 수 있는 다른 제체제를 좀 찾아보시면서 같이 드시고 또 그 디카페인 커피하고 이제 번갈아 맞춰 또 횟수를 줄이는 것이 네. 좋겠습니다. 예. 자, 좀 잘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무심코 커피를 마시는 습관 중에서도 독이 되는 습관들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자, 커피 습관 이렇게 마시면 독. 첫 번째 그림은 아침 동이 트자마자 커피를 한 잔 들고 계세요. 보시면 눈 뜨자마자 한 잔 모닝커피.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모닝커피. 이게 왜 우리가 눈 뜨자마자 커피 마시면 잠도 팍 깨는 것 같고 참 맞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각성 효과 때문에 많이들 드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아침에는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 코티졸들이 분비되는데 커피까지 함께 들어왔을 때는 너무 과자극이 되어서 자율신경이 항진되면은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박동수도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전에 커피 자체가 우리가 위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오히려 식도염이나 또 위염을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기상 후 바로 말고 식사하고 한 2시간 뒤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코티졸도 좀 내려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드시고 이제 회사 나오셔서도 커피를 손에서 못 놔요. 이 쌓여 있는 산처럼 거 쌓여 보세요. 있어요. 커피를 물처럼 시도 때도 없이 마시는 커피. 아 진짜 어느새 이렇게 커피잔이 쌓여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예. 그 뭐 저도 어떤 때는 나중에 보면 물을 한 잔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커피만 먹는 맞아요. 그런 경험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커피도 물 종류니까 물 대신 커피 먹으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오해이고요. 네. 저희 우리가 커피를 많이 섭취하면 우리 체내에 필요한 수분을 부족하게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은 커피를 드시는 만큼 물을 많이 먹어서 네. 그 수분을 보충해
많이 드시거든요. 정신이 안 든다고. 예, 그 뭐 술을 마시고 술을 깨려고 뭐 숙취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먹죠. 해장국도 먹고 콩나물국도 먹고 그러는데 그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커피가 해장이 된다고 이제 착각을 하시는데 그건 오해고요. 오히려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술을 드신 다음에 커피를 또 드시게 되면 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에 필요한 수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커피를 드실 것이 아니라 차라리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술뿐만 아니라 약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어머니 보시면 커피하고 약을 같이 복용하고 계세요. 아, 물 대신 꿀꺽, 약과 함께 마시는 커피 정말 주의해야 되죠, 이거.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약이 쓰니까 커피랑 먹으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약을 커피랑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커피의 여러 물질들이 약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때도 있고 약효가 덜 나타나거나 반대로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커피는 반드시 물과 함께 드셔야 되고 약을 먹었다면 2시간 정도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각별히 좀 커피와 함께 하는 걸 피해야 하는 약 어떤 약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진통소염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커피 자체가 대사를 더 억제해서 약효가 오래 가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진통소염제 자체가 위점막도 자극하고 커피도 자극하니까 위염, 위궤양, 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천식이나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율신경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서 커피의 카페인도 똑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을 드실 때에는 커피랑 같이 드실 경우에는 오히려 혈압 상승이나 심장 박동수가 올라갈 수 있겠고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하는 이런 위장약이라든지 항혈전이나 부정맥 약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위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커피랑은 꼭 조심해서 따로 드셔야 되겠고요. 철분제 비타민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철분 자체는 음식에 있는 철분의 흡수가 원래 떨어지는데 커피랑 같이 먹게 되면 폴리페놀 자체가 이런 철분의 흡수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안 먹는 게 좋겠고 비타민 B나 C 같은 경우에는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수용성 비타민인데 커피랑 같이 먹으면 이뇨작용이 굉장히 심해져서 효과가 없으니까 한 2시간 정도 떨어뜨려서 먹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주의해야겠고요. 네. 근데 뭐 아침 못 먹고 빈속에 커피 먹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속도 좀 편하고 안 쓰리고 든든하게 어떤 커피 먹으면 좋을까요? 보통 카페에 가면은 곡물 라떼라는 이름으로 네. 다양한 곡물을 가른 가루를 집어넣은 라떼가 있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곡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숫가루, 미숫가루는 거의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숫가루를 준비해봤고요. 미숫가루를 라떼에다가 섞기만 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아까처럼 한번 우유를 데워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품을 내서 한번 부어보죠. 찬물에 녹여서 그냥 아이스로 먹어도 되겠죠? 그것도 가능하죠. 네. 좋습니다. 제가 데워놨습니다. 벌써 데워서. 네. 자, 여기다가 넣어서 한번 해보죠. 아, 저는 네. 미리 아까 뽑았던 핸드드립 커피 준비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2잔 만들 일단 이렇게 네. 이 정도의 커피 양을 미숫가루 라떼에 넣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겠네요. 네,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네, 자, 거품을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네, 이 정도면 될까요? 네, 거품만 넣으시고. 아 좋습니다. 네. 오, 물을 많이 그렇죠? 넣으셨군요. 많이 네. 넣으셨군요. 원래. 네. 잠시만요. 네. 너무 많이 넣으셨어요. 한 50번 네. 정도. 맞아요. 네, 커피가 50번만 될까요? 이렇게 네, 해주시면. 네, 근데 요령은 일단 공기를 먼저 위에서부터 넣으시고 나서 네. 그다음에 공기를 잘게 쪼개주시는 거죠. 네, 자, 좋습니다. 아까 다시 네. 컵에다가 네, 가정에서 컵에다가 컵. 네, 맞습니다. 쪼삐하게 해가지고 네. 끝을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네. 요것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붓습니다. 요거까지는 이제 라떼를 만드는 과정하고 동일하죠, 동일하죠. 네, 뭐별 다르게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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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합니다. 이렇게. 어제 돈이 잘 나오네요. 네, 이렇게. 네, 그 다음에는요, 여기다가 이제 미숫가루를 섞어주시고. 네. 너무 그냥 이렇게 정이 넘치셔가지고 아이고 네. 살짝. 아, 위에 이렇게 얹는 거군요. 그래서 먹을 때 섞어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계피가루 올리듯이. 섞어주시면 되고요. 네. 우유가 질감이 좋으니까 네. 가라앉질 않아요. 네. 그래서 야 나는 정말 카페보다 더 멋진 연출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가정에 호박씨 같은 거 있으시면 네. 호박씨를 살짝 이렇게